이란 대통령은 오늘 공개적으로 페르시아만 군주국들에게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그들의 도시에 가한 공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피지시키안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원들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없어서 스스로 공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개 사과가 있은 지 불과 1시간 만에 이란은 다시 두바이 공항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고 선언했고, 이란이 단순히 공격에 대해 사과한 것뿐만 아니라 인용하자면 중동의 이웃들에게 항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이 중동 주변 국가들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트럼프는 이란이 이미 패배했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몇 시간 안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 훨씬 더 대규모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심지어 이란에 대한 지상 침공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꼭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란이 공식적으로 이웃 아랍 국가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방식이 좀 이상했습니다. 테헤란은 이웃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은 이란 대통령이 발표한 것입니다. 피지시키안은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 사망 이후 국가임시지도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이 되었습니다. 피지시키안은 테헤란이 이미 일주일째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이 국가들을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다음은 피지시키안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웃 국가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이웃 국가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임시위원회는 군대에 앞으로는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알렸습니다. 단, 그 국가들의 영토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물론 듣기에는 좋게 들리지만 그 다음에 페제시키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사실상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매우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비대의 지휘부는 사실상 마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란 무장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 부대들이 소위 자발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란의 지휘부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장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다시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이란에게 이런 거짓말이 이제 습관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시켜 드리자면 2020년 1월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테헤란에서는 똑같이 이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던 방공군 병사들이 상부의 어떤 명령도 없이 스스로 방공 시스템을 작동시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거의 6년이 지난 지금 이란에서 그리고 테헤란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부는 병사들이 이웃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페제시키안이 페르시아만의 군주국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 사과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이란 무인기의 공격으로 두바이 국제공항의 운영이 긴급히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드론 공격의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즉, 피지시키안이 그 성명을 발표하던 바로 그 순간에 이란인들은 두바이로 무인기를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지시키안이 발표한 이란군이 지역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은 아침에 카타르와 바레인으로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루벌 할리 사막에서 샤이바 대형 유전지대로 향하던 무인기를 요격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위성통신센터에 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경보 및 사격 통제 레이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 기지의 항공작전 통제센터에도 타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이란 대통령은 워싱턴의 무조건 항복 요구는 인용하자면 그들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과의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며 이란 정부는 항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 트럼프는 이슬람 공화국의 새 통치자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항복이 비공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이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왜냐하면 싸울 상대도 싸울 무기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지시키안의 발언 이후 도널드 트럼프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서둘러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이 새로운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여러 지역과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특정 집단에 새로운 타격을 가할 것이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이란에 매우 강력한 타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란의 나쁜 행동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 목표로 간주되지 않았던 지역들과 집단의 완전한 파괴와 불가피한 멸망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 작전은 그들이 항복하거나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완전히 붕괴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이란은 중동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항복했으며 앞으로는 그들에게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란은 중동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이란은 더 이상 중동의 깡패가 아니게 되었고 중동의 패배자로 전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가 군사작전이 끝난 후 이란을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워싱턴과 이스라엘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델시 로드리게스가 니콜라스 마두로를 대신해 자리를 맡았고 미국인들과 완전히 협력하기로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발언을 오늘 3월 7일에 했지만 저는 이미 3월 4일에 이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했습니다. 제 프로젝트인 음모 아이론에서 저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무엇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트럼프가 사실 민주주의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전체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도널드 트럼프의 이 전쟁 목표 관련 에피소드를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이미 몇 시간 안에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지역에 항공모함 2척을 추가 파견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지상 침공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